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이 비명 행사를 하고 있어. 과연 이 비명 행사, 친명은 행제, 친명행제, 비명 행사. 그러면은 비명 행사를 당하는 쪽에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다 그냥 행사할까? 이게 공천이라는 게 이 정치인들에게는 거의 생명입니다. 아, 그럼요. 생명을 뺏어가고 그러니까 행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엉터리 이 기초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은데 그냥 행사만 할까? 자,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전직 총리 두 사람, 김부겸, 정세균, 이재명에게 일종의 뭐 경고장을 날렸죠, 이건. 그렇습니다. 이 지금 사실은 김부겸, 정세균 이 두 전직 총리들 만만한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이, 그럼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연말이죠. 작년 연말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1차 경고를 원인을 줬죠. 아, 예, 예. 당신 계속 사당화 이러면 안 된다. 사당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원인을 줬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 뭔 소리야? 내 갈 대로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마이웨이 지금 한 거거든요. 마이웨이 한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뭉쳤거든요. 그리고 어제 그 과정을 봐서도 김부겸 전 총리가 기자들이 무슨 취재를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우리는 오늘 이런 움직임을 그렇죠. 한다. 이렇게 된 부분이거든요. 그건 굉장히 이제 결심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결심을 했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뭐 그렇게 워닝을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볼 때는 글쎄 뭐 눈도 끔찍할까요? 근데 그렇죠. 저 마이웨이로 갈 텐데. 지금 이대로 계속 가고 있는 길을 계속 진행하겠죠, 당연히. 이재명은 계속 진행을 하겠죠. 계속 진행을 하면 이제 김부겸이나 정세균 그러고 전직 국회의장 3명,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이 5사람 모두 정통민주당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정통민주당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이 이러다가 정말로 이상한 뭐 양아치라는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상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엉망이 될 것 같다. 이런 그렇죠. 위기의식을 굉장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이제 선대위원장에 불참한다. 이 정도 선에 머물지. 아니면 우리는 이재명 지지를 철회한다. 철회한다. 이 선까지 나갈지. 이 부분이 지금 좀 가장 이게 경계선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는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를 철회한다. 이렇게 되면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른 움직임을 지원을 할 거거든요. 그 지원 지지 대상이 이낙연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이낙연이 새로운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친문계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김부겸 총리가 어제 이제 기자들한테 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한 2, 3일 전쯤 되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시태그에 좋아요 눌렀다. 그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 이준석 사당화 그 해시태그에 좋아요를 눌렀잖아요. 그건 고양이가 그걸 가지고 고양이가 누르고 그래. 고양이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참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하나 눌렀다가 이제 그 고양이가 잘못 눌렀다고. 그 고양이는 그 좋아요 누르는 담당 고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상황에서 과연 김부겸, 정세균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그것을 응할까?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어제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의 뭐 사실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봐도 무방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김부겸 전 총리 경우로 보면 지난번에도 평산마을에도 다녀오고 사실 친문으로 이렇게 친문 중에도 핵심으로 꼽힐 수 있을 건데 과연 김부겸 전 총리가 이렇게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상의를 하지 않았을까? 전화통화 정도는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겠죠. 그러니까요. 하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앞으로 좀 그림이 좀 더 크게 그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문제는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김영주 부회장하고도 통화를 했대잖아요. 직접 통화를 했다 하죠.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명이 평산마을 갔을 때 저는 그 말을 다른 언론이 그냥 간과하고 있던데 다선 중진들, 친명 쪽의 다선 중진들은 좀 뒤로 물러나야 된다. 이 말은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 총선 공천에 개입한 겁니다. 그렇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재명이 더 발끈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저도 저 유튜브에도 네. 그때 얘기를 김경국 TV. 김경국 TV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저는 분명히 문재인은 이재명한테 뒤통수를 맞을 거다. 분명히 뒤통수를 맞을 거다. 뒤통수를 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재명이 직접 치지 않고 직접 치면 일이 커지잖아요.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치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해서 자기들끼리는 뭐 명문 정당이니 뭐 어쩌고 하고 나서 그 이튿날에 임혁백이 윤석열 정부 탄생에 책임 있는 사람 그렇죠. 뒷전으로 물러나 완전히 그 임종석하고 겨냥을 해버렸잖아요. 바로 이튿날. 네. 그러니까 이제 역할 분담을 한 거죠. 그거는 임혁백하고 이재명이 역할 분담을 했는데 자. 조금 전에 이제 김부겸, 정세균 두 사람이 이재명에게 그 경고장을 어떻게 날렸냐 하면은 이 공천이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으면은 우리 선거 안 도울 거야. 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 두 사람을 전직 총리, 문재인 정부 총리 두 사람을 이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해달라고 했고 사실상 수락한 지난번에 상태인데. 사실상 수락했었거든요. 도와주겠다. 예, 도와주겠다 했는데 안 도와주겠다. 예. 이재명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땡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어차피 결별하는데 그 바로 나온 게 그거잖아요. 그래? 그쪽 캠프에서 이재명 쪽에서 나온 게 그래? 그럼 우리 이해찬 선대위원장 시키면 돼.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제 김부겸, 정세균 두 사람이 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데 대해서 만약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했다면 이런 짓을 못 벌리죠. 그럼요. 절대 못 벌리죠. 그리고 방금 이해찬 총리 말씀하셨는데, 이해찬 전 대표 말씀하셨는데, 또 한 사이드에서 들으니까 이해찬 전 총리가 지금 전 대표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예, 그건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또 뭐 이렇게 뭐 지역구 그 당협 다니면서 또 강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설령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는다 하더라도 이제 상징적인 차원에서 맡게 되고 뭐 실무는 또 다른 사람들이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좀 더 나가면은 잠깐만. 예. 지난번에 조정식 사무총장 건 때문에 이해찬하고 이재명하고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 조정식을 그때 내치려고 했었죠. 내치려고 그때 그 부결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체포동의안 부결되고 나서. 저 이해찬 전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나고 뭐 이렇게 이런 그렇죠. 일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 부분 자기들. 그다음에 또 이재명하고도 식사를 했어요. 이재명하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 김부겸 총리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원래 이게 좀 복잡한데 이 사람들 속을 안 들어가봐서 모르겠지만 이해찬은 원래 친노 핵심입니다. 친노 자장. 그렇죠. 친문 자장이고 친문과 그 이재명은 견원지간이죠. 서로 그때 그 2017년이죠. 2017년 그때 대선 후보 경선할 때 그때 아주 세게 붙었고 그래서 뭐 송가혁, 뭐 손가락 혁명군 그것과 문파 서로 전쟁을 벌인 그런 사이인데 그 친노 친문의 자장인 이해찬이 이재명 쪽으로 간 거예요. 이재명 쪽으로 가서 후견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후견인 역할을 했는데 원래 본적은 친문 쪽이죠, 이해찬은. 그러니까 지금 이해찬 속은 또 어떤지 몰라요. 근데 이 정치인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이번에 우리 원칙과 상식, 그 이원욱, 조홍천, 누굽니까 윤영찬, 김종민 이 네 사람 그렇게 죽이 맞는 것 같더만 어느 순간에 또 윤영찬은 떨어지고 또 어느 순간에 또 김종민하고 또 길을 달리고 쪽으로 가고. 참 정치란 게 그게 딱 하나 뭐냐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치 한번 더 닿느냐 못 닿느냐. 내 지역구가 어떻게 될까? 딱 그거죠. 그러니까 윤영찬은 그때 같이 나가려고 하다가 현근택이 그 성희롱 그 주문으로 자기한테 도전을 했던 현근택이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 여기 남아 있을래. 남았는데 갑자기 이수진이 막 날아와요.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상황이고 10%에 들어서 이제 또 골치 아프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위 10%에 또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이원욱하고 김종민하고 조홍천은 같이 나왔어요, 일단. 같이 나왔는데, 이낙연, 이준석하고 같이 합치는 과정에서 같이 들어갔는데, 조홍천이 먼저 이낙연 쪽으로, 김종민이 먼저 이낙연 쪽으로 갔죠. 조홍천하고 이원욱은 또 여기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가 합치다가 또 떨어졌는데 또 떨어졌어. 이게 뭐냐면은,
조홍천하고 이원욱은 지역구가 수도권이에요. 수도권이죠. 선거가 수도권은 이낙연 쪽에 있는 것보다 이준석 쪽에 있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판단이 저는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준석이 지금 남자 여자 저렇게 갈라치고 그러고 노인네들 어르신들 저렇게 갈라치고 하는데 수도권 선거라고 해서 과연 이준석이 그렇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 부분이 좀 어차피 뭐 어디 가도 도움은 안 되는데 이준석도 도움이 안 되고 이낙연도 도움이 안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이준석이 뭐 2030 남성을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하니까 이제 수도권에서는 그 젊은 층 표심이 또 중요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주판화를 굴리는 거예요. 굴려서 조금이라도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치고 자 결론적으로 이게 친박연대라고 기억하시죠? 친박 무소속연대. 그때도 지지하셨잖아요. 예. 그때 2008년 2월 25일 날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어요. 예. 불과 2개월 있다가 총선이 있는데 그때 그 유명한 친박 학살이 일어나죠. 친박계 김무성, 서청원 비롯해서 전부 다 그때는 김무성이 친박 핵심이었어요. 예. 학살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나와서 서청원은 친박 연대 이거 정당 형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김무성은 친박 무소속 연대. 무소속연대. 예. 이렇게 해서 양쪽에서 14석, 12석. 부산에서도 그때 김무성 무소속연대가 5석인가 그렇죠.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 돌풍을 일으킨 계기가 뭐냐면은 박근혜 당시 대표, 전 대표의 말이죠. 나도 썼고 국민도 썼다. 살아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살아서 박근혜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막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더기로 당선됐는데 자 결론적으로 친문연대 이렇게 이재명 그때는 이명박 지금은 그 이재명 이제 진영은 다른데 이재명에게 공천 학살을 당하고 있는 문재인 세력이 그러니까 문재인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이 비명 행사를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이게 특히 이 문재인 청와대 출신 19명이 지금 최강욱 그 낙마했으니까 18명이 있는데 이거 다 몰살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친문연대가 뜰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친문 진영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겠죠. 고민하고 있는 딱 지점이 그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일 것 같은데 앉아서 당할 수는 없고. 그럼요. 나간다면 개별 행동을 할지 아니면 우리가 집단으로 행동을 같이 해서 나갈지 또 단체 행동을 한다면 무소속 연대로 뭐 과거처럼 무소속 연대로 그렇지. 할지 아니면 지금 어떤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김부겸, 정세균 이런 원로들을 업고 원로들을 등에 업고 또 다른 어떤 결사체를 하나 만들지 그렇죠. 이런 부분 아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은 분명 전직 원로들 그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 제가 볼 땐 제로인 것 같고. 그럼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로들이 전직 총리 그리고 국회의장단 이 사람들이 총선에 불참만 할 건지 아니면 뭐 과연 직접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건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다 이거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이재명보다 더 불안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문재인은 지금 총선이 끝나면은 문재인에 대한 사분 리스크가 본격화됩니다. 이게 그 대북 뭐 월북몰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산자부 블랙리스트, 또 자기 사위 문제도 있죠. 사위 그 이스타 항공, 타이 이스타제 그것은 지금 뇌물죄 문재인의 뇌물죄거든요. 그리고 또 그거 울산시장 선거도 재개 수사, 고검에서 재개 수사 명령에서 수사 다시 해요. 그러면 총선 이후에 문재인은 사법 리스크가 한꺼번에 밀어닥칠 텐데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들 19명, 뭐 김의경, 고민정, 윤건영, 뭐 진성준 이런 사람들이 초검회라는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매달 뭐 첫째 금요일 만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철통 방어를 했습니다. 철통 방어를 했고 뭐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무엄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고 막 그러니까는 방탄해 주느라 열심히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런데 사법 리스크,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럼 이제 문제는 큰일 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자꾸 제 방송을 얘기하는데 네. 이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아, 예, 부분인데 예. 자, 김경국 TV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친문 진영을 학살을 하더라도 네.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재명한테 큰 소리를 못 칠 것이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한테는 지금 아직 그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가 자기를 이렇게 방어막이가 필요한데 그 방어막이가 지금으로서는 이재명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그 소리 저 뛰네요. 네. 그 소리 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재명이 문재인을 무시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은 문재인이 안중에 그렇죠. 없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 어쩔 것인데 이런 그렇죠. 기분이 분명히 이재명의 머릿속에 아마 잠재해 있을 겁니다. 평산 마을 가가지고 여기 다쳤어요 하면서 막 흉터 보여주고 그러고 돌아와서 바로 돌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자구책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자구책을 찾으려면은 결국 자기가 메시지를 보내서 제2의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를 만들어서 어차피 그렇게 뭐라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니까는 그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